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저는 HLB 영상 찍어볼 건데,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잘 버텼어요.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잘 버텼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잘 버텼다가 2시 이후 와르르 무너졌죠. 사실상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 게,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면 많을 것 같아서, 자, 8시 40분이 딱 시작되면 9시까지 뭐가 나오죠? 이 구간에서 증권사 반대매 나옵니다. 증권사 반대매매. 이렇게 나와요. 10시부터 11시까지가 제가 알기로는 CFD 반대매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4시부터 14시 30분 이 과정에서 스탁론 반대매매가 나와요. 스탁론 반대매매. 자, 그러면은 오늘 HLB는 이 시간대를 보아하니 뭐가 뜬 거예요? 서킷 브레이크가 뜨면서 스탁론 반대매매가 싹 다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HLB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HLB 때문에 스탁론 쓴지 모르겠지만 다른 종목에서 스탁론을 썼어도 그죠? 어떻게 돼요? 그 종목을 팔아야 되는데 그 종목 돈이 부족하다? 다른 종목을 매도하죠. 돈을 메꿔야 되니까. 그래서 HLB가 스탁론에 맞춰서 물량이 쏟아진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잡아주는 모습이 보이죠. 신기하게도 하락을 하면 잡아주고, 하락을 하면 잡아주고, 하락을 하면 잡아주는 이러한 좀 특이한 모습을 좀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오늘 좀 어려워요. 이게 이제 프로그램 매수를 좀 보면은 HLB는 확실히 누군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자체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하락에서 사실상 공매도 세력들도 그쵸? 누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맞잖아요. 여러분이 공매도 세력이어도 오늘 같은 장 이용해서 누르면 딱이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누르려고 해도 못 누르게끔 누군가가 막아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HLB는 진짜 좀 거대한 세력들이 있는 것 마냥 변동성도 심하고 움직임도 참 특이하다.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누군가가 막아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서야 오늘 구간에서 어떻게 장 후반 2시 반까지 계속해서 버티고 있었겠냐,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여러분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부터 계속 8만원짜리를 지켰거든요, HLB가. 그래서 8만원짜리 지키는 거 보고 의미가 있다라고 굉장히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8만 지켰잖아요. 보면 아침 잠깐 빠지다가도 여기를 지켰단 말이에요. 8만원, 7만 9천원. 그래서 의미가 있다, 잘 지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2시 반에 스탁론 반대매 타이밍에 쫙 밀렸죠. 그래서 저는 일단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드렸던 7만 9천원, 8만 1천원 여기만 계속해서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다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HLB는. 저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 있잖아요. 이 종목도 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인지는 모르겠으나 얘가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CDMO 수혜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CDMO 관련돼서 글로벌 매출 2위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우시바이오라는 데인데, 여기가 생물보안법 통과하면 매출이 못 나거든요. 위탁사에서 못 맡기니까 어차피 다 삼바로 온단 말이야. 이 정도 받아줄 수 있는 건 삼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내부 정보가 미리 뭐 유출이 되거나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고서야 지수가 10% 빠지는데 어떻게 이게 버텨주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 분명히 잡아주는 무언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HLB 같은 경우는 오늘 일봉상 그리고 주봉상 보더라도 주봉상 양봉의 중심선 지켜주는 모습이고, 월봉을 보더라도요, 월봉상으로도 조정폭이 크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확실한 건 뭔가 있어요. 얘네들은.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잡아주기가 힘들 텐데, 자, 일단 보면은 시장에 무슨 말도 안 되죠. 솔직하게 말도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자, 여러분께 분명하게 드리고 싶은 말은, 개별 종목은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은 뭐 제가 핑계 대는 것도 아니고, 지수가 이렇게 빠진다, 삼성전자가 10% 빠지는 시장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버텨준다라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거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 HLB 흐름은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다. 아마 HLB 주도 다 봤을 겁니다. 버텨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이상하게, 우리도 여러분이 봐도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빠지는데 왜 버티지? 왜 버티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죠? 그만큼 분명히 누군가가 잡아주고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어때요? 오늘 에너지주가 좀 올랐죠. 근데 에너지주도 좀 개별적으로 올라왔어요. 뭐 에너지는 올라갔는데 한국가스공사는 엄청 빠졌다. 그렇죠? 그리고 흥국화학도 올라갔는데
뭐 밸브 쪽은 엄청 빠졌고, 그 다음에 DK라, 그리고 요런데 뭐 DSR 제강 정말 많이 빠졌어요. 이건 진짜 근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솔직히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너무 뭐 힘들거든요. 이게 우리 증시의 문제인지, 정말 이게 우리 증시가 반등할 수 있을지, 이러한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아이 진짜 이게 반등은 나올까? 진짜 우리나라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실 텐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많이 빠졌으면은 생각해 볼게요. 비정상적으로 빠졌어요. 그죠? 비정상적으로 빠졌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올라갈 때 비정상적으로 오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비정상적이게 빠진 건요, 비정상적이게 오릅니다. 오를 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빠질 때 손절하면은 분명히 올라갈 때 멘탈 나간다. 후회한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팔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제정신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우리가 좀 오늘 살펴봐야 되는 게 거래대금에 대한 부분이요. 거래대금. 거래대금이 터지긴 터졌어요. 근데 웃긴 게 코스닥이 12% 빠졌는데 거래대금이 8조 7천억밖에 안 터진 게 솔직히 말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빠졌는데 어떻게 거래대금 이거밖에 안 터져? 그만큼 시장에서 돈이 말라 있다라는 거예요. 매수세가 없다라는 거죠. 매수세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솔직하게 좀 그냥 매수세가 없어서 빠진 거다. 이거는 한 번만 좀 매수세 들어오면 다 말아 올릴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가 참 애매한 부분인데, 핵심은 그거예요. 거래대금이 바닥에서 만약에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온다면 찐반등이다. 찐반등.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지금 제가 볼 때 시장에서 뭔가 아다리가 좀 안 맞았다 그래야 될까? 왜냐면은 코스닥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솔직하게 살만한 종목이 없었어요. 살만한 종목이 없어. 왜? 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오른 놈만 올라가니까. 안 오른 놈은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수급이 약간 꼬였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지수가 많이 밀리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좀 펼쳐질 거냐면요, 바닥권에서 싼 종목들이 눈에 보일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사람들의 어떻게 돼요? 입에 오르고 내리면서 이 종목이 좀 싸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들이 생길 거예요. 그때부터 바닥에서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거래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때가 바닥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잡아내기가 힘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러한 부분들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는 인사이트가 좀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발표하자 엔화 강세가 나타났고, 이로 인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과 이탈과 더불어 이스라엘 이레 전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엔화가 강세가 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엔화가 강세가 된다? 그러면 일본 기업들이 수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매출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왜? 엔화가 강세가 되면 어떻게 돼?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일본 기업들의 판매 금액, 그죠? 판매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매출 감소와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일본 기업들이 실적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그거를 우려한 자금들의 이탈이 나왔고, 그 자금들이 채권으로 대량 매수가 몰리면서 채권 금리가 낮아지고, 채권 금리 낮아지니까 시장에서는 안전자산 추구 심리가 강해지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채권으로 이동했다라고 보시는 게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이란과 전쟁이 또 크게 날 것이다라는 중동 지정 확정 리스크 부각이 되었고요. 추가적으로 고용 악화로 인한 경기 침체, 실업률이 늘어났죠. 그리고 주말 상에 나온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의 애플 주식을 50% 줄였다는 소식 등이 겹치면서 리세션 우려 확산으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 등이 요인들이 증시 급락을 야기한 모습이다 라는 내용인데, 제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 침체 정말 시작인가 라는 내용으로 제가 PPT 하나 만들었는데, 과거 경기 침체와 실업률의 상관관계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실업률이 올라가서 경기 침체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의견들이 정말 많은데, 제가 이거 아니라는 거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핵심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워렌 버핏이 주식을, 그죠? 워렌 버핏이 애플 주식을 팔고 현금을 모아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 팩트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워렌 버핏이 후보자로 지목한 사람이 에너지와 그 다음에 석유, 그 다음에 보험공사 쪽에서 굉장히 해박한 사람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목에 대한 리밸런싱이 진행되는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꼭 현금을 가지고 있으려는 게 아니라 애플을 좀 매도하고 에너지 주식과 보험 주식을 사기 위해서 리밸런싱 하고 있는 단계일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과대 해석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럼 지금 선생님 실업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이 부분까지 전부 다 말씀드릴 건데 아까 보시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자 우리가 여기만 좀 보면 됩니다. 고용지표를 토대로 한 경기 침체 우려는 이민자 공급 증가로 인한 결과. 쉽게 얘기해서 1의 값이 있는데 원래는 실업률이 몇이에요? 원래는 실업률이 여기서 뭐 0.4%로 합시다. 100에서 원래 실업률이 4%예요. 4명이 실업자잖아요. 4명이. 그죠? 근데 여기서 이민자가 10명만 들어왔어요. 10명. 그죠? 이민자 10명 들어오면 이 10명 중에서 이민자잖아. 이민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 취직을 못했다라고 했을 땐 이 사람 숫자까지 더해버리는 거야. 그냥. 사실상.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늘어났으니까, 이민자가 늘어왔으니까 뭐하는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다. 당연히. 인원이 늘었으니까. 그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 시장에서 악재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장이 조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핑계를 찾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현명한 겁니다. 현명하다기보다는 시장에서 조정을 안 받은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조정을 받기 위한 핑계를 만드는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일단 요거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미국의 실업률 추이고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샤멜 법칙이라고 요즘 많이 나오죠. 그쵸? 경기 침체로 가는 법칙인데 자, 직전 12개월 실업률 최저치가 3.5%. 그죠? 그리고 최근 3개월 실업률 평균이 4.1%. 요 차이가 12개월과 3개월의 차이가 0.5보다 크면은 리세션으로 들어간다. 경기 침체로 들어간다는 내용인데 기술적으로는 성립이 되나? 잘 봐봐요. 1990년도 7월 0.2% 차이인데 뭐였어요? 경기 침체로 들어갔어요. 2021년도 3월 1.4%, 0.5%가 많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 맞았어요. 2007년 12월 자 옆으로 0.4%. 자 경기 침체 들어갔는데 0.4% 차이 틀렸죠? 그죠? 그리고 이때도 코로나 때 0.1% 틀렸죠? 그러면은 네 번의 큰 경기 침체에서 샤멜 법칙이 맞았던 건 한 번뿐이다. 확률은 얼마? 25%. 그러니까 이게 크게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2개월 실업률 최저치 3.5%와 최근 실업률 3개월 4.1%, 0.6% 차이가 나기 때문에 리셉션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얼마나 웃긴 말입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 투매가 계속해서 유발되고 있는데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지금 구간에서.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요. 반등 나오고 옵니다. 기술적 반등은 항상 나왔어요. 헤드앤숄더가 왜 존재합니까? 도대체. 이런 차트가 존재하는 이유는 반등이 나올 때 사람들이 그때 들어가서 많이들 물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거 3회 법칙은 그냥 맞고 틀릴 때도 있다라고 넘어가시면 돼요. 3회 법칙 때문에 무조건 경기 침체 온다?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잠깐 보여드릴 건데 경기 침체가 왔을 때 GDP와 그 다음에 실업률과 취업자 수 증감 그죠? 그래프예요. 자, 먼저 보시면은 GDP 먼저 볼게요. 자, GDP가 어떻게 됐어요? 빠졌죠. GDP 빠졌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돼요. 실업률이 오르고 취업자 수 증감이 빠졌기 때문에 GDP가 빠졌다. 그러므로 경기 침체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밑에 볼게요. 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GDP 빠졌죠. 그죠? 실업자 그대로지만 어떻게 됐어요? 취업자 수가 감소하면서 GDP가 내려갔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GDP가 내려간 거 보니까 뭐야? 경기 침체였다. 이런 내용이고 다음도 마찬가지. 자, 취업자 수가 감소되고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GDP 꺾였다. 이거 뭐요? 경기 침체였고요. 2007년 마찬가지. 자, 취업자 수가 내려가고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GDP가 떨어졌죠. 경기 침체. 자, 그 다음도 마찬가지. 취업자 수가 내려가고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경기 침체. 자, 지금 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실업률이 좀 올라가죠. 취업자 수 좀 떨어지죠. 그죠? GDP가 어때요? 그대로예요. 자, 이게 GDP가 꺾이는 모습이 나오면은 우리가 정말 리세션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GDP가 심하게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경기 침체라고 할 수 있나? 어떻게 아래 공포가 다가오고 있다고 할 수 있나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이 HLB 같은 경우는 충분히 뭔가 의도적인 매수세가 있었다라고 생각한다. 프로그램 매수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얘네들이 무언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고요. HLB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크게 아마 걱정하시는 것보다 HLB랑 다른 종목 같이 들고 있는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현재 구간에서 고민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H라고 한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HLB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전부 다 인사이트 공유해 드릴 수 있는 텔레그램방 링크를 추가적으로 드릴 거예요. 그리고 HLB 같은 경우도 솔직하게 오늘 구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딱히 드릴 브리핑이 없다. 솔직하게 제가 원래 브리핑을 드리잖아요. 근데 얘가 버티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얘네 뭐 FDA 서류 제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버티고 있다. 이게 솔직히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죠? 말인 방구예요. 지수가 마이너스 10%가 빠지는데 어떻게 버티고 있어요? 설명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누군가 잡아주는 매수세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반드시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조 드리고 싶은 거는 HLB 흐름 좋다. 흐름 좋아요. 흐름 좋고 우리가 좀 여기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만약에 지수가 반등했을 때 HLB가 정말 강하게 반등한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진짜 세력들이 잘 잡아주고 있는 거다. 올리려고 맘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호들 나오면 텔레그램방 전부 다 공유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현 구간에서 이런 정확한 정보에 대한 부분, 경기에 대한 부분, 좀 인사이트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9201 6329로 간단하게 H라고 남겨주시면 초대해 드릴 거니까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이러한 내용들 있잖아요. 이러한 내용들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자료들 만들어 놓은 거 드릴 겁니다. 근데 이런 자료들 것도 가져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분이면 읽어요. 자, 010-9201-6329 H 남겨주시면 무료로 드릴 거니까 꼭 한번 받아가시고 여러분들한테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이 종목 보면은 버티는 게 이상하잖아, 솔직히. 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지는데 얘가 지금 버티고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관련돼서 생물보안법 관련주, CDMO 관련주 하나 여러분들이 잡아가시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이오 종목 하나 추천드릴 건데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뭐하자? 받아가자 라고 강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설명 드릴게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먼저 이 종목이 설명드리기 전에 12배가 올라간 종목이에요. 2주 만에 1,400원에서 18,0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이해가 되시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상한가로 주가를 말아 올렸습니다. 상한가로 말아 올린 이후에 매집 후 매수 물량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를 해서 고점 대비 50% 이상 주가를 뺐어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다시 한번 하한가까지 만들면서 고점 대비 엄청난 하락, 마이너스 70% 이상의 하락을 만들어내고 밑에서 박스를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밑에서 박스를 치고 있어요. 악재를 노출시켜서 급락을 만들고 매집을 한다라는 거죠. 거기다 장기 이평선 2개, 224일선과 300일 이평선 밑에서 움직이면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해놨다. 제가 좀 더 이거 기법이랑 검색기 말씀드릴 건데 이런 부분들까지 피해가려고 만들어 놓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대량 매수가 들어왔다. 어떻게 왔어요? 이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매집 이후에 12배의 주가 폭등이 있었다. 정말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뭘 봐야 된다? 분명히 저런 종목들 봐야 된다. 근데 얘가 누구냐면 EV 첨단 소재예요. 12배 올라간 종목. 작전주죠, 사실. 얘가 IRA 법안 수혜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수혜주.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시바이오. 미국이 결과적으로 생물보안법을 통과시키면은 중국의 우시바이오 어떻게 된다? 매출 반토막 난다. 이거 어디로 가요? 삼바로 간다. CDMO 관련주 올라요, 안 올라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종목이 이 종목입니다. 보시면은 똑같죠. 상한가 2번으로 주가 올리고 매수 물량으로 고의적으로 마이너스 50% 이상 주가를 빼고 여기서 악재 노출시켜서 하한가 만들고 바닥권 매집을 하고 똑같죠. 매집하고 있고 장기 평선 밑에서 뭐하고 있어요? 검색기 안 나오고 설정했다. 이 친구가 올라가면 엄청난 폭등이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종목 무조건 한번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선착순 10명까지만 제가 종목 드릴 거고 과거에 대봉 LS라는 종목도 분명하게 드려서 2배 이상 주가 올라갔었어요. 이 부분 기억하시면은 이거 무조건 받아가야 된다는 거 아실 겁니다. 010-9201-6329로 간단하게 뭐라고 보내면 되죠? 간단하게 히든
히든이라고만 남겨주세요. 그럼 선착순 10명께 요거 종목 보내드릴게요. 반드시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가 이 검색기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건데, 기법과 검색기 요거까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 뭐냐면요,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상당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